저의 앞선 영상에서 수차례 원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셰일가스 때문에 더 이상의 유가 상승은 힘들다. 이 셰일가스 확장으로 인해 유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연 정말로 이 셰일가스 때문에 유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물론 셰일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상 그 영향력은 크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럼 항상 그래왔듯이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 결론은 사실상 이 셰일가스 공급량의 증가는 에너지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이 태양광이 풍력을 이용한 발전과 같은 녹색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그러고 동시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관련자들 및 이 투자자들의 하두는 뭐니뭐니 해도 이 셰일가스로 추격되었습니다. 2008년경에 절정에 달하던 전세계 태양전지 시장에서 마치 애플의 스티븐 잡스의 버금가는 이 신화를 일으켜서 녹색 억만장자로 이끌어졌던 중국의 시정문과 그가 창업한 회사인 이 썬테크가 한때는 이 포브스 선정 중국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지만 2013년에는 결국 침체기로 이 파산하는 걸 보면 대체 에너지 시장의 이 지각 변동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셰일가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셰일가스란 이 오랜 세월 동안 모래와 진흙이 수평으로 쌓여 이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층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고요. 주로 탄화수소가 충분한 이 셰일층에서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천연가스는 이 셰일층에서 생성된 후 가스가 오랜 세월 동안 지표면 방향으로 이동해 이 한 군데 고여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개발이 가능하지만 셰일가스는 전통적인 가스와 달리 이 새어나올 수 없는 안반층에 갇혀 있어 이 개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셰일가스는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이 자원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셰일가스는 1880년대에 이 최초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굴할 기술 부족과 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이 중국의 가파른 사업화로 인하여 이 화석연료의 가격 폭등과 함께 이 셰일가스의 생산 기술 개발로 이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화석연료의 가치와 함께 재생에너지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 셰일가스란 천연가스도 각광받기 시작하는 이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셰일가스의 비중 증가로 인해 앞으로의 원유 가격은 이 상승이 제한적일까요? 다음은 미국의 EIA가 전망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비중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트릴리언 큐빅 피트는 1조 미터 세제곱당 피트를 뜻하고요. 가스의 매장량을 표현할 때 쓰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19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거의 증가가 없는 18에서 19 이 TCF를 나타내고요. 그러다가 2006년경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중을 보면 이 셰일가스는 천연가스 안에서 대체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증가폭이 향후에 늘었다 한들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의 증가폭을 볼 때 2040년까지 약 38TCF를 그리고 있고 이를 현재 기준에 대략 28TCF로 보게 되면 물론 셰일가스의 비중이 향후 확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이 표는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천연가스 비중이 주는 그 폭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천연가스의 총 합이 28TCF라 보고 2040년에 38TCF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는 연간 1.5%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결과인 셈이고 셰일가스의 생산은 기존의 천연가스에 대체하는 역할을 할 뿐 또한 천연가스 전체로 보게 되면 그 증가폭이 이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990년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은 18TCF 수준이었고 이 수준은 2005년도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가의 상승과 이 셰일가스 생산 기술이 개선되면서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하게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천연가스 비중이 줄면서 이 셰일가스가 천연가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셰일가스 채굴의 기술이 개선되면서 이 셰일가스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고, 따라서 이에 한정적인 셰일가스 생산과 이 증가를 감안하여 미래를 전망한 것이 저 전망치인데, 2019년 현재 이 30TCF에서 2040년까지 33TCF 수준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천연가스 내에서 단독적으로 보게 되면 큰 수치일 수도 있으나 결국에 에너지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 셰일가스의 상승의 규모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의 생산이 늘었다고 해서 유가가 안정된다는 등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미국의 발전 단가를 낮추고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공업에 일부 가격 메리트를 주는 건 사실이나 이 세계 천연가스와 원유를 합한 이 전체 규모에서 볼 때 그 셰일가스의 비중은 신경을 써도 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똑바로 표현하면 셰일가스의 비중 상승은 천연가스의 가격 안정화를 불러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에 있어서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전기 같은 에너지는 일상생활용 용도에다가 이 산업용 용도로 구성이 되고, 일상생활용 용도는 인구 증가, 특히나 신흥국의 급격한 증가와 인당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결국에 에너지 수요가 늘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상승하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와의 발전 단가는 좁혀지게 되어 대체 에너지의 업황은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결국 근래 몇 년간의 유가 하락을 흔히들 셰일가스의 공급 증가로 유가가 하락했다고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등 모든 지표가 다 하락했고, 그건 단순히 경기 악화로 인한 지표가 이 시장 상품 가격에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향후 신흥국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인구 증가는 결국 에너지 전체의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에너지 전체의 시장의 상승의 움직임이 앞으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과 각종 SNS 그리고 많은 정보 전달이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의 접근성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들은 찌라시를 본인의 뇌에 유입하여 이는 마치 전염병처럼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로 인해 유가의 상승은 더 이상 어렵다. 이 말도 결국에는 그 진위를 확실하게 보게 되면 셰일가스의 영향력은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볼 때 크지 않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원유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부분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통 다루는 것을 보면 이 오펙의 감산 및 증감, 결국 공급의 의견만 항상 얘기하고 보도하죠. 그런데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수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아요. 최근 우리는 유튜버, 인터넷, SNS, 뉴스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고 있고,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에 듣거나 들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전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셰일가스가 원유 가격을 싸게 만들거나 원유 가격의 상승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상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본래 투자를 하고 한 종목에 오랫동안 발 담그게 되면 수많은 잡음이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물론 잘 판단해야겠죠.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이 아니신 분들은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이만 물러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